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17일 오늘의 마감 증시를 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상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수능을 치룬 하루였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자녀분들이 뭐 수능을 치룬 경우도 있을 거고 직접 수능을 치룬 수험자분께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모쪼록 올 한 해간 그리고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39%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동시에 코스닥은 0.75% 하락, 양대 증시 모두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오전 중에는 이제 잠깐 좀 낙폭을 만회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였었어요. 다만 다시금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조금 하락 마감을 하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일 텐데 다양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장전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내용과 마이크론의 감산 내용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10월 소매 지표가 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가 견고한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소매 지표를 막상 조금 더 자세히 까보고 나니까 필수 품목들만 오른 거예요. 필수 품목들이 소매 지표의 상승을 견인하고 나머지들 뭐 전자제품이라던가 혹은 뭐 백화점 관련돼 가지고는 소매가 굉장히 죽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 품목이라고 하면은 뭐 식음료, 그리고 뭐 가솔린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조금 견인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솔린 뭐 이런 경우들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소매량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심화됐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마이크론의 경우도 이제 웨이퍼나 반도체 칩 관련해 가지고 20%가량 감산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감산이나 투자를 좀 감축한다고 했을 때 좀 반도체 가격을 맞출 수 있겠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맞춰지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호재풀이가 됐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욱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반도체 업황의 우려감이 한 번 더 키워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동시에 금일 한국의 반도체 뭐 기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국내 지수 사실상 10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관점.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랑 더 밀접한 연관을 띄어요. 왜냐면은 수출과 밀접한 연관을 띄는 국가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좀 막히게 되면은 원화가 바로 좀 약세로 돌이켜는 현상,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하는, 이렇게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 증시가 또 더 오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는 올랐어. 이때 산 것들은 이때 외국인 매수 많이 했잖아요. 다 수익이야. 수익권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고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악화되는 것 같네, 안 좋아지는 것 같네, 환율도 오르네, 이런 내용들을 가진다면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좀 마감이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중화권 증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진핑의 3연임 이후에 계속해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혼조세를 보이고 함께 혼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려감까지 돌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홍콩의 항생지수도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전반적인 수요 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락세를 보인 요인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는 현상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현상을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 건데, 만약에 소매 판매 지표 오늘 봤듯이 경기 둔화가 만약에 이어진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부정적인 요인인 거고.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거시경제가 흘러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직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관련된 우려감들도 우리가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될 텐데,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해결이 되면 좋은 거겠죠. 문제가 안 되면 좋은 건데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리다시피 증시의 정답은 없어요. 위험자산 시장의 정답은 없으니까 항상 양방향 이렇게 가능성들을 열고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